우간다 북부 카라모자 지역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한낮 기온이 36도를 넘어가는 날도 흔해요. 아이들은 매일같이 플라스틱 통을 들고 길을 나섭니다. 마을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작은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하지만 그 물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소나 염소 같은 가축들, 그리고 들짐승들까지 함께 마시는 물이죠. 아이들도 그 물을 그냥 마셔야 했습니다. 물이 오염돼 있다는 건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 물을 마신 아이들 중엔 설사나 탈수 증세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많았고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같은 감염병에 걸리기도 했죠. 이 작은 마을엔 상수도 시설도 없고 정수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을에 어느 날 조용히 한 사람이 도착합니다. 그는 왜 그 먼 땅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가 마주한 이 현실은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의 1초가 우리 대한민국을 세상에 더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몇 년째 아프리카 지역의 기후와 보건 이슈를 취재해왔습니다. 얼마 전 저는 우간다 북부 카라모자 지역을 찾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특히 물 부족이 심각하다는 이 지역은 이미 여러 NGO 보고서에서 익숙하게 다뤄진 곳이었죠. 이곳은 한낮 기온이 섭씨 36도를 훌쩍 넘는 날이 드뭅니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커다란 플라스틱 통을 들고 길을 나섭니다. 마을에서 약 5km 떨어진 작은 웅덩이가 그들의 유일한 물 공급원이죠. 문제는 그 물이 사람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축들, 들짐승들까지 함께 이용하는 탁한 웅덩이. 아이들은 그것을 그냥 마셔야 했습니다. 물의 오염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죠.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설사, 탈수, 말라리아, 장티푸스 병원으로 실려가는 아이들의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엔 상수도도 정수시설도 없었고 무엇보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으리라는 기대조차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낯선 몇 명의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언어도 능숙하지 않았고 현지 NGO 소속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김진수라는 젊은 기술자가 있었죠.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묵묵히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 사정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온 한국인 기술자들과 그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우간다 정부와 함께 추진한 개발 협력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도심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식수 지원 사업을 실제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지역까지 넓혀간 첫 사례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우간다 북부 카라모자 지역은 현지 행정망도 닿기 어려운 외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지역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자들뿐 아니라 코이카 직원들과 현지 협력단체들도 함께 마을을 찾아갔고 깨끗한 물을 만드는 소형 정수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수 시스템만 설치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술자들은 마을에서 젊고 책임감 있어 보이는 청년 2명을 골라 설치가 진행되는 동안 옆에서 하나하나 함께 작업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하마와 아룬, 두 청년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기술자들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반복해서 시연해주자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기계에서 물이 흐를 때의 압력 조절법, 필터 청소주기, 전기 없이 수동으로 작동하는 방식까지 차근차근 배워갔습니다. 기술자 한 분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며칠 더 머무는 것보다 이 마을 사람이 이 기술을 자기 것으로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요. 그 말처럼 하마와 아루는 점점 익숙하게 장비를 다뤘고 이젠 고장이 나도 자신들이 먼저 손을 대보려 합니다. 기술자들이 떠나는 날 하마는 이렇게 말했죠. 이제 이 정수기는 저희 손으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고장나지 않게 매일매일 잘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이 기술은 단순히 한국에서 온 정수 장치가 아니라 이 마을의 미래를 스스로 지켜내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는 위생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고 해요. 이 기술은 한국의 공공기관인 K-워터에서 개발한 작고 효율적인 정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이후에는 탄자니아, 르완다, 캄보디아 등 다른 나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저 멀리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과연 우리 마을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조용히 도면을 펼치고 불과 사흘 뒤엔 직접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정수 시스템 설치가 마무리되고 기술자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더니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옥수수 몇 알과 손으로 정성껏 수놓은 1,000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영어도 한국어도 하지 못했지만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어떤 말보다 선명하게 고맙다는 뜻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들을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만큼은 기술자가 아니라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설치한 건 한국에서 개발한 소형 모듈 하수처리 기술이었습니다. 전기를 거의 쓰지 않아 에너지 부담이 적고 설치도 단 며칠이면 끝났습니다. 유지 비용도 한 달에 10,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기술은 이미 한국의 산간 마을이나 도서 지역에 적용되어 검증된 기술이었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이 국경을 넘어 아프리카로 온 것입니다. 설비가 작동하던 날, 1톤의 오염된 하수가 1톤의 맑은 물로 바뀌는 순간, 아이들은 난생 처음 깨끗한 물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장면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깨끗한 물이 마을에 들어오고 나서 조용히 달라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항상 말수가 적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던 소녀 리아는 어느 날 정수된 물을 두 손에 담아 얼굴을 씻기 시작했죠. 처음엔 머뭇거리며 손끝으로만 볼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눈가와 뺨까지 닦아낸 뒤 물가에 놓여있던 작은 손거울을 들여다보며 수줍게 아주 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른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리아야, 왜 그렇게 웃고 있어? 그때 리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나도 좀 반짝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은 참 특별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깨끗한 물 한 바가지가 한 아이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감정을 심어준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아이들 사이에 조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을 흘리지 않고 아껴 쓰는 법, 물통을 항상 닦아두는 습관, 물을 기를 때 서로 도와주는 태도 같은 것들이 어느새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는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제일 깨끗하게 썼어. 우리 물통이 제일 반짝거려. 그리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그들에게 물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물을 지키고 아끼는 마음이 자라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수 시스템이 설치된 후 마을의 어느 가정에도 작지만 깊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 넷을 둔 아버지, 오니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맏딸과 함께 5km 떨어진 웅덩이까지 물을 길러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걷는 길은 위험했고 딸아이는 자주 피곤해 지쳐 있었죠. 하지만 깨끗한 물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의 하루가 처음으로 느긋하게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딸이 새벽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아침이면 밥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도 있고 딸이 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매만지는 걸 보며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에겐 그 몇 분이 평생 없던 아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이 딸에게는 처음으로 지각 걱정 없는 등굣길이었죠.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물 한 바가지가 우리 집의 하루를 바꿨어요. 그 물이 우리 가족에게 시간을 선물한 셈이에요. 그렇게 하루에 작은 여유가 생기자 사람들은 조금씩 그 다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물 부족의 일상이 바뀌자 마을 안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기운이 감돌았죠. 처음엔 그저 시간을 아끼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엔 물을 아끼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함께 상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마을 사람들도 소량의 채소는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물이 부족하다 보니 작물은 기온이 낮은 우기 때만 겨우 살아남을 뿐이었고 그마저도 충분히 자라지 못해 대부분은 말라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들은 식사에서 채소를 거의 접할 수 없었고 어른들도 우리는 원래 이런 거 못 키워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수 시스템이 설치된 뒤 마을 한켠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물이 남는 시간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해요. 그때 마을 여성 몇 명이 주변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집에서 가져온 옥수수 씨앗 몇 알, 그리고 나무 그늘 밑에 심어둔 고구마 줄기. 그 옆에는 정수된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를 두고 하루 2번씩 물을 주기 시작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처음으로 옥수수 잎이 반짝이며 올라왔고 아이들이 그 앞에서 손을 흔들며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전까지는 마실 물도 부족했던 마을에서 이제는 아이들이 내가 키운 채소라며 친구에게 자랑까지 하게 된 거죠. 기술자 한 분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만든 건 정수 시스템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만든 건 내일에 대한 상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요. 정수 시스템이 설치된 뒤 마을에 생긴 또 하나의 변화는 아주 조용하고 작은 잔칫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8살 나오미의 생일이었어요. 늘 그렇듯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될 줄 알았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침부터 조용히 분주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조금 덜어내어 딸의 손을 씻기고 얼굴을 닦아주고 그릇 2개를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렸죠. 그리곤 집에 남아있던 옥수수 가루와 말린 바나나를 꺼내 작은 죽 한 냄비를 끓였습니다. 어쩌면 잔칫날이라 부르기엔 너무 소박한 식사였지만 나오미는 친구들을 불러 이건 우리 엄마가 깨끗한 그릇에 담은 첫 생일 음식이야 라며 부끄러운 듯 하지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나누었고 처음으로 물컵을 돌려 마시며 서로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어른 한 분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축하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 같아요. 물은 그저 생존의 수단을 넘어서 이 마을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루를 선물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마을 어귀의 그늘 아래엔 몇몇 어르신들이 나무 의자에 앉아 아이들 노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중 한 분은 80이 넘은 할아버지였는데 깊게 패인 주름과 오래된 모자를 쓴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기술자 한 분이 인사를 건넸고 할아버지는 컵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평생 물을 깃고 살아왔어. 깨끗한 물은 그냥 꿈속 이야기인 줄 알았지. 그는 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은 뒤 잠시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렇게 덧붙였죠. 이젠 우리 손주 세대는 그 꿈을 진짜로 마시고 있구먼.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엔 이 마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아이들의 내일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그 어르신의 눈가도 살짝 젖어 있었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조용한 물소리만이 마을 안에 가만히 퍼졌죠. 그날의 그늘 아래서 어른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날을 맞이할 줄이야. 그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감탄은 곧 아이들의 몸짓 속으로 옮겨갔습니다. 정수 설치가 끝나고 마을에 물이 공급된 지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먼 길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고 마을 한복판에서 직접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실 수 있게 됐죠. 그날 오후 작은 광장에서 아이들이 물을 튼 뒤 마치 축제라도 열린 듯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물을 뿌렸고 또 어떤 아이는 양동이를 들고 춤을 췄어요. 그 모습을 보던 한국 기술자 중 한 분이 문득 운동화를 벗더니 아이들 틈으로 들어가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웃음은 이어졌고 아이들은 그를 잡으려 뛰고 그는 웃으며 도망치듯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잠시지만 그곳은 가뭄이나 가난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기술자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가져온 게 정말 물만이었을까 생각이 들었다고요. 어쩌면 그 물은 이 마을에 가장 먼저 웃음을 데려온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물놀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속에는 처음 느껴보는 여유와 마음껏 놀 수 있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런 변화는 곧 몸으로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피부병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고 복통을 호소하는 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10명 넘게 병원을 찾던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한 달 동안 병원을 찾은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건 학교 출석률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물을 깃느라 수업에 자주 빠졌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깨끗한 물이 가까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필리핀 등 20여 개국의 외진 마을에 희망의 물을 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수조 원이 드는 대형 정수 플랜트가 아닙니다. 단 몇백만 원으로 가능한 현지 맞춤형 K 기술이에요. 기술 자체는 작을지 몰라도 그 기술이 바꾼 삶은 거대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삶 전체를 바꾸고 있는 거죠. 저는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을 반도체 강국, K-팝과 드라마의 나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 한국은 물을 선물한 나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라는 걸. 며칠 뒤 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다시 공항에 나섰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지나던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생수병이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마셨을 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쉽사리 병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 물이 카라모자의 아이들에겐 얼마나 먼 이야기였는지를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후에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제 마음 한쪽은 여전히 카라모자에 남아있는 듯 했죠. 몇 달 뒤 어느 날 한국에서 함께했던 기술자 중 한 분에게서 짧은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며칠 전 다시 카라모자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메일에는 몇 장의 사진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예전보다 더 생기 있는 얼굴로 웃고 있었고 그들 뒤에는 이제 완전히 마을의 일상처럼 자리 잡은 정수시설이 보였습니다. 기술자는 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먼저 걸어나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난번엔 조심스러웠던 눈빛이었는데 이번엔 반가움이 먼저였어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물을 준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물을 어떻게 지키고 나눌지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메일을 읽는 동안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카라모자 마을에 전해진 건 단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믿고 함께 키워가자는 마음이었음을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건 누가 와서 해준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스스로의 손에 쥐어졌다고 느끼게 해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 메일을 다 읽고 난 뒤 저는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을 걸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공항으로 떠나기 전 카라모자의 작은 길들을 천천히 다시 걸었습니다. 정수 시스템이 돌아가고 마을 사람들의 하루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이미 여러 모습으로 보았지만 무언가 더 깊이 남겨두고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은 교실 바깥 그늘 아래 모여 앉아 색연필을 쥐고 있었고 낡은 나무 책상 위엔 펼쳐진 종이들이 나풀거리고 있었어요. 한 아이는 정수기를 그렸고 또 어떤 아이는 수도가에서 손을 씻는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제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도 어느새 그런 표정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국 기술자 한 분이 아이들 곁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잠시 조용하던 아이들 사이에서 한 소년이 수줍게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정수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마을에도 물을 주고 싶어요. 그 옆에 앉아있던 한 여자아이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가 이렇게 말했죠.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자주 아프거든요. 또 다른 아이는 그림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이건 제가 만든 병원이에요. 마을 한가운데 있어요. 그림 속에는 정수기 옆에 놓인 파란 지붕의 병원이 그려져 있었고, 웃고 있는 사람들과 약국이라는 글자가 조심스레 흘려 써져 있었습니다. 기술자 한 분은 잠시 아이들의 말을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기술자, 더 따뜻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단지 생존의 조건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내일을 상상하게 해준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기술자들이 마을을 떠나는 날이었죠. 짐을 모두 싣고 트럭이 출발하려던 순간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손에 쥔 과일을 내밀었고 또 어떤 이는 가족 모두가 직접 만든 팔찌를 건넸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하나가 충분히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은 고사리 손으로 작은 그림을 내밀었어요. 깨끗한 물이 나오는 수도가 옆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기술자 한 분은 그 그림을 받자마자 눈가를 가볍게 닦았죠. 말은 없었지만 그날의 이별은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작별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기술자도 기자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카라모자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수도가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인사는 이제 단지 안녕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지키는 삶에 대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렀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은 제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깨끗한 물은 단지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변화는 거창한 말이나 돈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 조용한 믿음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저는 이제 그 마을의 아이들을 떠올릴 때 고단했던 길이나 황폐했던 웅덩이보다 서로의 물통을 닦아주며 웃던 그 아이들의 얼굴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웃음은 제 마음속에서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맑은 물처럼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지만 깊은 울림으로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우간다 북부의 작은 마을, 카라모자. 그곳에 전해진 깨끗한 물은 단지 생존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존엄과 희망, 그리고 내일을 꿈꾸게 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물은 아이들에게 웃음을, 어른들에게는 기다림과 여유를, 그리고 마을 전체에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유를 선물했습니다. 이 정수 시스템은 수억 원짜리 설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를 먼저 생각한 마음, 그리고 아주 먼 길을 돌아서라도 함께 살아가자는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는 바로 그런 기술을 함께 지키고 나누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도 조용히 스며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울림이 됩니다.